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때 경어는 한국 전통 가나선의 선풍을 크게 진장시키게 되는데, 경어는 이 기간에 해인사를 중심으로 여러 사찰의 헌원을 개설하고 수선사를 창립하는 등 그의 일생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이고요. 불교 역사상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 초유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축지법으로 날아다니시는지 하루도 안 쉬고 그냥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 선원을 개설하게 되죠. 예, 삼소갑산으로 떠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더 그러셨을 거예요. 동시에 그의 선사상을 그 속에 고스란히 담아서 선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외형적인 결과물에 치중하여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잔언인데 필타라고 써요.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중요한 활성에 초점을 맞추고 경어선의 중요 선사상의 핵심인 중도부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1879년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경어는 이듬해 1880년 거처를 서산야람산 천장암으로 옮기고 그 후에 천장암에서 6년간 보림을 마치고 1885년 만행을 떠나 20년간 호서의 개심사와 부속사 등지를 왕래하면서, 개심사 부속사만 다녔나 그냥 어마어마하게 20여 군데 이상을 다녔죠. 호서의 중생을 교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를 지도하기도 해요. 몸으로 역행을 보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육성 법문을 들려주고 하나 선풍을 대중에 교화하는 행리로 세간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던 경어는 1898년, 여기는 지금 교화를 떨치고 있다라만 하지 전봉준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뚝 떨어져 나갔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내가 2016년에 그 경어 연극하면서 그 경어 연극 책 뒤에다가 이걸 지금 넣어준 거잖아요. 부록으로. 이게 부록이야? 부록은 무슨, 부록으로 이거를 넣었는데 2016년까지만 해도 이 전봉준이 없으니까 전봉준 없이 그냥 꾹가닥 넘어왔어요, 일이. 답답한 얘기죠. 그러던 경어는 1895년에 전봉준이 죽고 3년간 어디 가서 묻혀 있다가 서산 부석사에가 묻혀 있다가 거기에서 어린 용들을 기르고 있다가 이래 넘어오신 거잖아요. 그 앞에 20년은 똑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전봉준 때문에. 1898년 그의 나이 50세 서산 도비산 도석사에 주석하고 있었는데 나오네요. 이때 범어사에는 등암화상 있죠. 이 등암화상이 최고인 것 같아. 이 경어집도 그냥 등암화상이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거를 쓰셨어요. 자기가. 고맙죠. 왜 등암화상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걸 해주셨을까요? 그거는 경어선사가 자기한테 등암화상에게 여등암화상이라는 거를 무려 16장을 써주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만주까지 가서 나머지를 다 찾아오는 이 등암이 그 등암이에요. 그리고 또 이 등암화상, 회현장로, 혼해 강백, 성월, 담해, 화월 등이 경어를 초청하러 갔지요. 이 중에서 다 온 거 같잖아. 성월 스님은 안 오셨고 화월도 안 오셨던 거예요. 등암, 회연, 혼해까지 3명이 오신 것 같아. 부석사에. 그래서 초청해서 그의 범 경어는 제자 방공과 치문 등과 함께 범어사에 도착하여 자술, 범어사, 설선사, 개의서를 작성했죠. 그래서 선사를 열었으니까 개의서를 당연히 또 썼겠죠. 이 개의서가 무서워? 무서워. 개의서가 뭐요? 약속, 청규. 이처럼 경어의 위대한 행보를 열게 해준 개인은 법어사가 아니고 범어사. 범어사의 오성월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더라, 이런 얘기죠. 대호를 이룬 경어가 호서지방에서 20년간 시절 따라 인연 따라 여기서 20년간 시절 인연 따라 교화한다고 그냥 두리뭉실로 갖다 써놨는데 사실은 전봉준 때문에 숨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했지요. 일제의 시대적 울분과, 이거는 맞아요. 시대적 울분과 시르의 나라를 보내는 게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전봉준 때문인지도 모르고 엄청 슬픈 나라를 보내시는 거를 경어에게 새로운 천기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이 1898년 범어사와 1999년에서 바로 해인사 초청이 있었죠.
이 두 수찰에서 그 당시 오성월과 김남전 스님이 그 남전 스님인데 주지했었어요. 이 각각 주지직에 임하고 있었는데 저 직작도 좀 이상하네. 평소 경허의 소식을 듣고 흠모하고 있었던 따라 선원 불사의 경허를 초청하게 된 것이네. 선원을 하니까 해인사 수선사도 선원을 짓고 범어사도 설선사 개의사를 짓고 뛰어난 안목으로 경허를 초청하여 경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오늘날 한군 선불교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았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경허선사를 바로 알아보신 분들. 이들은 선승으로서 훗날 선화군 운동 후 주역을 담당해 경허선사를 너무 잘 알으니까. 그래서 선화군 운동할 때 이 경허집 지을 때도 앞장서서 한 분들이 다 오성월, 김남전 다 그렇죠. 경허는 이것을 계기로 1898년 범어사를 방문하고 이것을 도화선으로 경허선의 선지를 크게 거양하게 되는데 1899년에는 해인사로 옮겨 1904년까지 5년간 머물게 된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허는 영원함을 넘나들며 가는 곳마다 선의 가풍을 세워서 가나선의 전통을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열정을. 대단한 거죠. 이게 진짜 혜성처럼 등당한 260년 만에 이 가나선의 선풍을 다시 이어가는 이 경허. 예,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도 없지요. 뭐. 우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가나선이 다 죽어서 없어졌는데. 그래서 대단한 행운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때가 바로 한국 근대선의 중교, 가나선풍의 전통 선불교가 되살아나고 가나선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냥 가가가움 중로로 타는 법문곡, 그죠? 예, 참선곡 뭐 이런 거를 그냥 한글로 막 또 드립다 써놓으시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가나선의 대중화를 도모하여 대중이 접해보지 못한 선수행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중의 순을 선의 경계, 대중의 수준을 선의 경허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한 시기였다 이란 말이야. 대중의 수준을 선을 대중의 수준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지금 잘못 썼죠. 전개한 시기였다. 선을 대중 속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하남의 선사 경허가상 행장에 의하면 1898년에서부터 1904년 사이 경허가 찾았던 사찰들은 해인사, 범어사, 동도사, 송광사, 화엄사, 천은사, 태안사, 실성사, 덕유산, 성계암, 벽성사, 윤필암, 백장암, 영원암. 영원암은 영원사라고도 하죠. 지금 영원암 엄청 멋있는 곳. 표충사, 밀양표충사, 그죠? 대성사, 동화사 등으로 영남, 호남 지역의 중요한 사찰들을 총망라해서 선포.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많지요. 지금 여기 이것보다 훨씬 많죠. 들이대라면 말도 못하는 절들이. 옴부암도 가셨다고 하잖아요. 옴부암. 그것만 있는. 청암사 수도암. 또 거기 또 누구요? 관음사. 할 것 없이. 예, 제가 돌은 것은 75군데. 경허선사 발자취 75군데를 돌았어요. 75군데 외에도 안 써 있어도 간 곳이 많죠. 기록에 없어도 경허선사가 다녀간 흔적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경허의 선어 중흥에 대한 염원은 오늘의 한국 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진짜 자명한 사실이죠. 지금 경허선사가 안 계셨으면 우리 한국 불교 이거나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거 연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이 경허선사로 인해서 선풍이 그냥 아주 강탈을 해가지고 그래도 소위 선을 합시고 안내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뚝뚝빵빵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명한 사실이다. 이때의 경허의 활동은 이 기간에 수많은 불사를 일으키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선풍을 일으키니 경허의 업적은 그의 이상을 가해 한국 선불교의 중흥주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경어는 1898년 이때 범어사에 추석하면서 그해 10월에 선승 등암에게 등암화상은 당첨됐어요. 그런 만큼 이 등암화상이 이거를 끝까지 다 지키죠. 등암역, 뭐 등암번역, 뭐 등암화상 이걸 해놓으신 거야. 그리고 만주까지 가셔서 다 가져오고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10월에 등암에게 선의 골수인 경어선의 요체인 중도실상의 경계를 낱낱이 들어 선법을 전수하였는데 그 이름이 이어 등암화상이에요. 정리하여 경어집에 실려 있어요. 여등암화상. 이 여등암화상 경어집에 거의 진수하고 요체야.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나는 결동수정의 동생도술 동성불과 개사문이죠. 그건 75장. 이거는 16장이죠. 대단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 아래에 찔득찔득하게 써주신 진흙소의 울음 최고죠. 개차청신법문 아까 했잖아요. 그것뿐인가. 일진화. 일진화. 시중. 아유 시중이라 그 몇 개 안 계신데 몇 개 안 써놓으셨는데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대박들이죠. 더 이상 찾을 곳이 없는 역대 조사들이 쓴 어록도 거의 이런 걸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진주 같은 보배 같은 주옥 같은 이 선의 진수를 다 써놓으셔가지고 달리 멀리 갈 거 없어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화두도 찾아낼 수 있고 또 경전사가 보이는 화두도 있잖아요. 비와 비오나 봐요. 10월 등암화상에게 손에 골수인 여등암화상의 문건으로 정리하여 경어집에 실려 있다. 이 여등암화상은 경어선의 요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선의로 선의 진수로를 빼먹었다. 얘기 좀 한번 와서 해볼까? 진수 진골이다 이런 말이야. 골수다 골수 선의 진수로 또 기왕 왔으니 이씨 또 어디로 갔냐. 없어? 없어 말고 아까 있었어. 지나갔어. 내비로 그죠? 그래서 선의 진수로 긴 장문으로 정리된 이 강의는 엄청 길어요. 달마를 비롯하여도 안 썼네. 여기도 와주세요. 에이씨. 여기 하나 더 넣어주세요. 달마를 비롯하여 위산, 홍주, 위산 영우죠? 홍주종. 여기. 비롯하여. 달마를 비롯하여. 위산영우도 엄청 좋아하시고 순문분선사도 좋아하시고 또 홍주종의 마조도일 등의 조사선의 가풍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경화선의 정통성이 조사선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화선은 조사선의 그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이제 화두를 들러하는 것은 이제 그 간화선이죠. 근데 조사선자고 간화선자죠. 스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경어가 남긴 대작의 선어록이야. 선어록이야. 경어의 행적을 다듬어보면 1899년 가을 해인사에서 수선사를 청립하고 정확하게 9월 보름날 그랬죠. 이어 다음 해인 1900년은 호남 지역의 여러 사찰을 찾아 선풍을 일으키는데
말도 못하죠. 1900년에 막 대박이요. 전력을 기울이는 각종 불사를 추진하고 역시 영남에서도 그의 선지의향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수성 결사문과 완규문, 방암론, 방암기, 중수문, 서문 등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 그리고 1902년에는 범어사에서 수성결사를 펼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다가 1903년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해인사를 떠나 범어사로 향하게 되죠. 이후 1904년, 그러니까 해인사에서 동안거 마치고, 아니다, 하안거 마치고인데, 1903년에 하안거를 마치고, 이후 동안거도 하니까, 동안거를 마치고가 맞다. 하안거 마치고 다시 동안거를 또 맞춰주죠. 그리고 1904년 1월에 해인사로 돌아와갖고 다시 미진한 인경불사를 매듭짓고 그 다음에 2월에는 해인사를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1904년 1월에는 해인사에 다시 동안거 결제를 해줘요. 끝까지 다 마치시고 가시니까. 이처럼 경원은 범어사 주지 오성월과 1899년 해인사 주지 재산의 초청을 받아서 영남 지방으로 가서 이후 1904년까지 수많은 선원을 개설하고 수선사를 창건하는 등의 세다른 활력을 하며 의욕적인 불사를 역동적으로 진행하면서 한국 전통 선불교의 새로운 천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계기는 이렇게 오성월과 경원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성월 주지가 엄청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오성월 주지가 물론 오성월 주지가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아까 담에 있었잖아요. 등암, 혼해 모든 강백들하고 상의를 했겠지만 오성월 주지의 결단으로 비롯된 경호의 초청이 결정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같이 경화가 본격적으로 결사를 주도한 때는 1899년부터 1904년에 이르는 5년의 기간이지만 이때야 조선의 불교는 나라 안으로는 500년의 역불 정책으로 불맥조차 세태해져 세계적인 말적인 말세 의식이 반영되어 발심 수행의 의욕마저 상실된 암울한 시대의 자화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발심 수행하지 않았어요. 경허선사서부터 다시 발심 수행이 시작돼 갖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이에 선의 총을 통해 불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경허의 정수등의 정예결사죠. 정예결사. 경허의 결사운동은 크게 해인사 정예결사운동이 있고 화엄사도 결사운동을 했고 범어사에도 또 결사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경허집에 보이는 수선결사는 해인사, 화엄사, 범어사, 수선결사가 그것이고 이 수선결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해인사 수성결사죠.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일으킨 거는 무조건 수성결사야. 수성결사를 해가지고 결사운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결사운동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청규를 만들고 완규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결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또 삼수갑산으로 넘어가네. 이번에는 또 그냥 삼수갑산 넘어서 자를 수가 없네. 너무 일찍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남쪽은 끝났고 북쪽으로 삼수갑산의 중생교화. 이 삼수갑산 하려고 하니까 조금 캥기는 거는 이게 그 경허선사가 일부러 가신 게 아니고 전봉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걸 갔기 때문에 좀 거시기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쓰는 이 순간까지는 몰랐으니까 용서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이류 중엔 화강동지 입전 수수로 밀어붙이는 수밖에는 없지요. 가셨는데 그럼 어떡하나. 돌아버려. 에휴. 삼수갑산 북녘의 교화 중 중생교화. 흔히 세간에서는 경허는 후련히 삼수갑산으로 떠나 그 종적을 감추었다고 그랬죠. 뭘. 그러나 경허는 북녘삼어 새로운 선택으로 저도 이걸 몰아붙여야 되니까 그가 시무가에서 이미 읊어긴 읊었어요. 시무가에서 입전수술을 실행하기 위한 시무송의 시무가에서는 입전수술을 얘기했고 시무송에서는 이루중행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다.
선승경은 하남의 전별사에서 남긴 화강동진을 끊어. 전별사에서는 또 꼬리를 물고 진흙 속에 다니는 그래서 또 화강동진을 얘기했죠. 심우가에서는 입전수수까지 해놓고 또 심우송에서 다시 이루중행을 집어넣었어요. 10단계로. 그리고 다음에 또 이 하남 전별사 1903년에 떠나실 때 써준 거기에는 또 내가 진흙 속에 꼬리를 물고 다니는 예미선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예미선. 그래서 화강동진을 꿈꿨다고 이렇게 근사하게 멋들어지게 써놓긴 했어요. 제가. 어떡합니까? 어찌합니까? 그것은 선지시 경화가 북녘에서도 가셔서 중생 교화를 위해서 수많은 법음을 주로 어디에서 했어요? 헌장을 서당 훈몽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중생을 교화했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그 법음을 주로 그의 자작시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 자작시가 160수나 남아있는데 그 시에서는 그렇게 경화선사와 전봉진의 슬픔이 짜리짜리 숨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했고 사람이라는 것에 눈이 콩깍지가 씌우면 그거를 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경화는 유생들을 교로하면서 유생 100명, 26명과 도탄에 빠진 나라를 걱정해 맨날 애국시 천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지도하고 그 스스로는 힘없고 희망 없는 청생들에게 교육 100년지 대계를 부르짖으며 서당을 개설하고 혼몽을 자처하며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 학동들을 자신의 의지를 담아 교육을 통한 애국 의지를 보였던 것이다. 이만하면 잘 썼지요. 뭘 얼마나 잘 써요.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썼던 것뿐이니까 용서하소서. 진짜 몰랐으니까 그죠? 에휴. 경화는 조선왕조 500년의 억불 승려 정책으로 유교 사상의 인습에 젖은 조선은 사회상의 반기를 들었어요. 일본 놈들이 머리 깎으라니까 머리 안 깎어 이 새끼야 해갖고 장발로 버티는 거죠. 단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장발로 버틸 거다. 이래가지고 오기로 일본인들은 방방곡곡에 단발령을 내렸는데 경화선사는 유관 속복을 하면서 장발로 했어요. 단발령에 반항을 해서 장발했다. 오냐 이놈들아. 경화는 경화라는 이름마저 다 없애버렸어. 대신 난주라는 이름으로 갈아 끼웠다. 난주는 북으로 이동을 계속하여 삼수갑산으로 들어가. 이 삼수도 틀렸네. 여기 좀 정리해 주세요. 사람들이 이 산수갑산이라고 많이 써요. 이거 큰일 나요. 산수가 아니에요. 삼수예요. 삼수. 삼수가 뭐랬죠?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 이 세 개를 삼수라고 해요. 근데 삼수면도 있기는 있어요. 삼수군. 삼수갑산으로 들어갔다. 갑산의 어느 두매산골 서당 훈쟁이 된 경화 아닌 난주의 모습을. 이것도 순전히 엉터리가 경화선사가 갑산으로 먼저 간 게 아니고 강계에 가셔가지고 6년을 사시다가 한일합방이 일어나니까 더 멀리 들어간다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시잖아요. 그거를 영도 몰랐어요. 영도 몰라서 참으로 안타깝죠. 지금이라도 알아서 너무 좋지요. 또 시작이네. 이거 왜 이러나? 이게 아이고 이게 사람의 심장은 쫀득쫀득하게 만드네. 내가 뭘 어쩌다고?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아이씨. 난주에 남은 생은 훈몽으로 그는 교육을 의리중행으로 입전수를 가장 탁월한 선택이셨죠. 훈몽이. 경화선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맹을 없애고 민초들을 위해서 택하신 것 같지만 훈몽이 가장 적격이 아닐까요. 그의 경화의 장도는 만공에게 전법계를 내리고 1904년 2월 11일 어디에서? 천장선실에서 천장선실. 말은 근사하죠? 어떻게 경화선사를 거기를 천장선실이라고 하시려고 했을까요? 인법당인데 기껏해야. 남쪽의 불법을 부탁하면서 이류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 말은 잘 썼죠. 이게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북녘시를 통해 본 북녘시가 나오나 봐요.
삼수갑산의 행적, 입선수수, 이류중행, 화강동진. 아이고 좋아. 흔히 세간에서는 경어를 호연히 삼수갑산으로 딱 그 종적을 감추었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다 찌들찌들한 사연이 있었죠. 그러나 경어가 걸어들어간 북녘섬의 새로운 선택은 그가 시무가에서 이미 밝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시무가에서 이류중행하겠다고 했고, 시무송에서는 입전수수하겠다고 했고, 아니 시무가에서는 이류중행하겠다고 했고, 시무송에서는 입전수수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10단계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경어선사가 자기가 당신이 그 시무송 시무가에서 입전수수를 위한 행보요, 시무송의 이류중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건 아니고, 만약에 이류중행을 위해서 경어선사가 일부러 삼수갑산을 택했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몰랐으니까. 예, 그래서 경어는 바로 하나무 전별사에서 남긴 화강동진을 꿈꾸었던 것이다. 그렇죠. 경어는 문적에서 중생교화를 위하여 수많은 법음을 주로 그의 제작시에 잘 수 있는데, 경어는 유생들과 교류하면서 도탄에 빠진 나라를 걱정하면서 독립운동가 김탁을 비롯한 여러 선비들에게 욕심을 고취시키고 유생들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도했다고 말했었죠. 또한 그 스스로 힘없고 희망없는 백창생들에게 교육 백명대제를 꿈꾸며 서당을 개설하여 훈몽을 자처하겠습니다. 나라의 기둥이라 학동들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담아 교육을 통하 애교 의지를 보였다. 난주는 북으로 이동하여 계속 이동하다가 마지막 종착지 끝길로서 삼수갑산으로 들어가 자신을 그곳에 묻고 중생들과 함께한다. 삼수갑산으로 가려고 간 게 아니라 하도 쫓기다 못해서 안전빵을 찾아가다가 삼수갑산으로 가신 거죠. 갑산의 연애 두매산골 사당 혼쟁이 된 경황 아닌 난주의 모습을 보였다. 난주의 남은 생은 혼몽으로 그는 교육으로서 얼굴에 채를 묻히게 화강동진이죠. 이류중행으로 입전수수를 행했다. 이처럼 경어의 행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계획돼 있었죠. 그동안 꾸준하게 자신이 계획했던 입전수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계속 몰리니까. 예. 마지막까지 몰린 게 뭐였죠? 영주 3위 살인사건 때문에 그래요. 영주 3위 살인사건으로 몰리는데 경찰서에서 계속 경찰들이 와서 취재를 하러 오니까. 예.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던 차에 그 전봉준 장군의 둘째 딸 전옥년이가 거기 호래비 이영찬이라는 그 호래비와 서로 알게 돼서 혼인을 하게 돼. 그래서 1903년에 혼인을 하게 되는 바람에 경호선사는 홀가분 해줬지요. 예, 책임지죠. 그게 너무 힘들으셨을 거예요. 둘째 아들 또 전용현이도 책임져야죠. 둘째 딸 전옥년이도 책임져야죠. 첫째 딸과 첫째 아들은 죽어요. 일찍이 해수병하고 폐병이 걸려서 죽어요. 첫째 아들은 더 먼저 죽죠. 용규는 폐병 걸려서 어려서 죽고, 그 다음에 전옥년의 언니죠. 경호선사의 동생이란 딸, 첫째 딸, 전성녀, 전옥녀라고도 해요. 옥녀, 옥년이. 성녀, 옥녀 이렇게 되는데 이름이 다들 혼돈이 돼 있어요. 성녀, 옥녀라고 졌는데 경호선사가 이름을 바꾸면서 옥년으로 바꿔요. 옥년으로 바꾸는 것은 어디에 와서? 고금당에 와서. 그래서 옥년이가 된 거고, 여기는 성녀, 옥녀가 된 거고, 여자로 돌림으로 하면 성녀, 옥년이고, 이쪽은 옥년이로 바꿔서 이름을, 트릭을 만들죠. 자꾸 이게 헷갈리게. 그래서 이제 그 딸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만 남았는데 혼인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전용현이도 또 혼인을 하잖아요. 혼인을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보내요? 무안의 저수지 마을. 알고 보니까 거기는 누구더라? 배상옥인의 집안들이에요. 배상옥인의 집안이 땅이 많으니까 거기 좀 땅덩이 좀 줘서 해라라고 해서 그 내려보내고, 경호선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삼수갑산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03년에 인사동안거를 마치고 1903년 해인사 동안거까지 다 해줘요. 1904년이구나. 4년 1월 15일 날. 어이, 여기 좀 와서 고쳐봐. (1904년)
해인사 동안거를 마치고, 동안거를 마치고 아니라 동안거를 결제하고, 결제, 동안거를 결제하고 1월 15일까지 여기 계시다니까. 범어사로 옮겨 선원 개설을 위한 비롯한 선원을 개설하는 등 이때 가장 많은 일들을 진행시키며 복행을 꾸준히 준비한다, 이런 얘기죠. 복행을 앞둔 대선사 경하는 마음이 바빠졌어요. 1903년 한 해 동안에 무지하게 많은 일들을 하시죠. 범어사 계명함 창건기, 범어사 설선사 개의서, 동래군 금정산 범어사 계명함 창설선사기, 동래군 범어사 계명함 창설선사기 두 번 썼네. 범어사 금강함 칠성각 창건기, 범어사 계명함 창설선사기, 범어사 계명함 창설선사기를 몇 번 썼냐. 계명함 수선사 방함 청규문, 이것 좀 와서 지어주세요. 이름이 달라서 그래. 동래군, 이것도 지금 그 원문이 있으면 이렇게 안 헷갈리는데, 여기는 동래군 금정산 범어사 계명함 창설 선사기를 다 써놓고, 여기는 동래군 금정산이 없잖아요. 이거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두 개를 쓴 것 같아. 똑같은 거예요. 얘 지워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제 동래군이 또 없어. 헷갈려 아주. 얘는 또 어디야? 여기도 지워줘. 계명함 수선사, 아니 이거 지우면 안 돼. 범어사 계명함 창건기, 지우면 안 돼. 지우지 마. 됐어. 네, 금정산을 빼고 그것만 두 번 썼구만요. 그 다음에 범어사 금강함 칠성강 창건기, 범어사 계명함 창건기예요. 계명함 창건기, 범어사 수선사 방함 청규, 범어사 설선사 개의서, 개의서죠. 저기는 창건기고 창설선사기고. 이야, 범어사 계명함 창설선사기, 범어사 계명함 창건기, 범어사 계명함 설선사 개의서, 이렇게 세 개를 범어사에서 써주는, 계명함에 써주는 거고, 금강함에는 금강함 칠성각 창건기, 또 금강함 또 설선사도 써주는데, 정법안장 서 등을 몰아서 작성하고 밀렸던 불사를 진행하며, 특히 가을에는 정법안장 서, 여기 있네. 여기서 위에 정법안장은 뭐냐면은, 이 정법안장은 뭐예요? 이 정법안장은 선문 차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법안장 서를 새로 써주시잖아요. 가을에 해인사에 와서. 여기는 정법안장 서, 여기 정법안장이 이게 선문 차례죠. 그 경화선사의 선문 차례 이름은 사실은 정법안장이라고 해요. 정법안장, 여기는 정법안장 서. 그 다음에 설용화상 행장, 1903년에 가을 10월에 다 쓴다 그랬죠. 참선곡도 마찬가지. 참선곡, 가가가, 법문곡, 중노릇, 반응법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몰아가지고 다 그냥 쓸어 모아서 다 해주신다, 이런 말이죠. 특히 저 참선곡은 누구한테? 14세에 변서로에게 써준 거죠. 변서로에게 써준 거. 변서로 개인에게 써줬는데, 변서로가 나중에 정리하죠. 1899년 이래 경남에서 각종 불사를 진행했던 선승경호는 이듬해 1904년 1월에 해인사 동안거 결제를 출발시키고, 그 다음에 범어사로 돌아와요.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돌아와. 그리고 북행의 마지막 과정으로 고종의 측명에 진행됐던 해인사 장경각 8만대장경 인경불사, 그것도 끝내요. 1903년에 끝내요. 가을에. 그리고 2월 초에는 2월 11일 날에 천장암에 돌아오죠. 비승의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 천장암으로 돌아오고. 여기서 비승의 모습으로 하는 게 수상하죠. 이거 비승이요. 딱 끝내고 아무도 모르게 그 해인사에서 결제 끝내고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천장암으로 날라요. 그래서 천장암에 돌아와서 2월 10일 날, 그래서 2월 11일 날 전법계 써주시고 2월 12일 날 새벽에 떠나죠. 만공 자는가 날세 이래가면서
넣어주신 거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자. 이게 뭐냐? 응? 앞에가 뭐냐? 선장함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고, 찜찜하네. 이거 또 있지. 이로써 안 돼. 그냥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